우리 회사들과 협업을 하면서 좀 그런 기업의 IP와 이제 컨텐츠들이 좀 글로벌하게 가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커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NFT에 대한 좀 인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NFT는 뭐 아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주로 알기로는 뭐 이런 계약서 아니면 뭐 이런 인증서, 멤버십 다양하게 조금 NFT에 대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NFT는 뭐 저희가 쓰는 머신러닝이라든지 웹, 딥러닝과 같은 하나의 털, 기술에 대한 털이 불과한데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털들을 그냥 NFT 하나로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 왜냐면 저희가 이제 글로벌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분들을 보면 이 NFT 2019년부터 좀 성공적인 시기도 있었지만 조금 21년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조금 위기들을 겪으면서 이 털에 대한 조금 가치가 너무 이제 섞여 있는 분위기도 있었고 NFT라고 하면 좀 단순하게 투자 상품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 많은 것 같아서 모든 스피커분들께 좀 이 NFT라는 term을 NFT라고 앞으로도 계속 한 가지 명칭하는 게 맞을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혜님 먼저 해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름 자체가 되게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2023년도부터는 그 NFT라는 표현을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고 디지털 컬렉터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컬렉팅하는 이제 그 어떤 뭐 카드나 이런 것들 디지털 컬렉터블이라고 부르고 있고 기업들도 많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 자체는 저는 이제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NFT라는 그 기술 포맷이 근시일 안에 다른 어떤 포맷으로 달라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저 기술은 그래도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서 NFT라는 그 어떤 이제 지금 현재로 따지면 이제 ERC 7.1로 대변되는 그런 형태의 기술 포맷 자체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는 되지만 유지는 될 거고 다만 그거를 이제 바깥에서 약간 포장지로 부르는 거는 엄청 많이 바뀔 것 같다. 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다른 저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NFT 시장을 보면 다양한 형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아트적으로 접근했던 케이스도 있었고 어떤 투자의 관점으로 출시가 되고 접근이 됐던 그런 NFT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대기업들의 굉장한 유틸리티를 강조했던 어떤 사용성을 강조했던 NFT들이 있는데 뭐 하나 다 뭐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이것이 NFT다라고 딱 규정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시장은 각자만의 그 기술들로 각자만의 강점들로 다양한 테스트를 해나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저희 사이드에서 엔터 섹터에서의 어떤 NFT에 대한 시장은 좀 유저들이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 계속 저희의 과제는 웹3 시장의 과제와도 좀 동일한 성격이기도 한데 매스 어답션을 좀 잘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매스 어답션으로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캐주얼하고 친숙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웹2 시장에서 유저들과 소통을 했던 것처럼 어떤 놀이의 문화로 계속 접근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목표와 방향성을 두고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기술적인 복잡성이나 아직은 굉장히 불친절한 어떤 UI, UX와 같은 환경들이 존재되어 있지만 저희는 조금 더 아티스트와 팬들의 그런 캐주얼했던 근본 위에서 근본을 가지고 조금 더 즐거운 놀이문화가 될 수 있는 디지털 상품들을 제공을 하고 싶다. 네, 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TMX 메타버스 대표 김민석입니다. NFT는 사실은 기술의 이름이죠. 블록체인도 기술의 이름입니다. 인터넷도 기술의 이름이었죠. 이 IT 역사에서 보게 되면 기술의 이름이 대명사로 된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의 혼돈은 뭐냐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품의 이름이 아직은
접점이 있었죠. 그런데 NFT는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NFT 기술 협회에 나와서 아직 그걸로 인해서 접점이 받는 상품에 대한 것들은 일부의 사람들밖에 몰랐던 거였고, 그 상품의 형태가 아트 컨텐츠일 수도 있고, 아까 신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형태로든지 얼마든지 바뀌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더 나가서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권의 어떤 회원권의 모습이 NFT가 바뀔 수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뭐로 부르냐는 이제 비즈니스에 이월브되신 많은 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필요하지만 그 근간의 기술적인 내용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정답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형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NFT에 대한 조금 명칭 자체가 있는 거고 영상처럼 돼버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시장 자체에서 NFT 기술로 올린 콘텐츠들의 좀 퀄리티를 높이면서 좀 긍정적으로 나가는 방향이 맞을 것 같고요. 저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협업을 좀 제안을 할 때 파트너사분들이나 아니 웹3에 조금 비즈니스에 좀 기초를 준비하지 못하는 웹2 회사분들께서 웹3를 너무 좀 NFT 기술을 이해를 하시고 협업을 하실 때 항상 대표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이제 정말 너무 대표적인 NFT 컬렉션인 크립토펑스라든지 볼드의 그 원숭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NFT를 대표적인 이미지로 평가를 하는 것인데 그 두 개가 사실 가장 영향이 있었던 거는 그 NFT들을 들고 있던 홀더들이 뭐 크립토펑스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라는 걸 조금 인증을 하고 그 10,000명의 홀더 간에 조금 여러 협업이나 자유롭게 조금 이루어지는 이런 인맥 관리 이런 것들이 좀 엄청난 큰 유틸리티로 다가왔던 거고 볼드에잇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커뮤니티의 가치가 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고 그 볼드에잇의 IP를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접목시킬 수 있는 큰 유틸리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두 가지 벤치케이스를 좀 따라서 나왔던 NFT 컬렉션 커뮤니티 NFT들이 좀 많았어서 뭐 10,000개의 NFT가 이제 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 NFT를 사면 꼭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좀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NFT를 사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상품이구나 라고 보이는 커뮤니티가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주말마다 조기 축구를 나갑니다. 이제 조기 축구를 나가면 그 커뮤니티에서 얻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축구를 흘리고 이제 흘리는 나 건강이 좋아질 수 있고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인맥이 마음에 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축구를 하고 나서 끝나고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유틸리티로 다가오고 그게 저는 이제 NFT를 좀 평가를 할 때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좀 일반인들이 NFT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것들을 토큰 위로 올렸느냐 아니었느냐 이걸 좀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투기를 해서 이 부자가 되겠다라고 모인 커뮤니티는 사실 그 유틸리티가 돈을 벌겠다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벌 당시에는 정말 그 커뮤니티 활발하지만 정말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정말 처참하게 무너진 커뮤니티 유틸리티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좀 그런 김민수 대표님의 추천님께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메타버스 플랫폼도 상당하게 여러 가지가 있고 또 NFT도 뭐 거래소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마켓플레이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는 체인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메타버스 플랫폼의 이제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좀 한 가지 플랫폼이 좀 독점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고 좀 상호 운영이 되는 방식이 될지 그리고 그 안에서 NFT의 상호 운영선에 대한 좀 질문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원래 이런 코너 하면은 질문이 원래 먼저 있는 건 줄 알았는데 훅 주시네요. 네. 다시 TMX 메타버스 대표 김민석입니다. 그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제가 세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메타버스란 말 이전부터 많이 들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떤 웹페이지나 아니면 앱이 메타버스화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분명한 기술적인 장벽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PC 기반의 웹 세상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이거든요. 그게 모바일 세상으로 오면서 자바라든가 스위프트라든가 이런 네이티브 랭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3D를 만들기 위한 툴인 유니티나 언리얼이라든가 포커스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대중적인 툴이 C샵이나 C++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랭귀지예요. 마치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다가 이제 언어가 바뀌기 때문에 다 터져버리는 그런 파편화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죠. 혹시 여기서 계신 분들 중에 혼자서 웹페이지 기반의 상거래를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분이 어느 날 내가 메타버스를 가봐야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시던 걸 다 중지를 하고 유니티나 언리얼을 새롭게 만들어 봐야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태까지 만든 게 있으니까 그 모험을 감수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제페토든 이프랜드든 이런 데 들어가서 본인의 샵을 열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플랫폼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아니라서 엄청나게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자, 플랫폼이 누가 어떤 식으로 통합될지 예단하는 것은 지금 수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동안에 잊혀졌던 웹이 주는 굉장히 많은 강점들을 필두로 해서 이제 정말 웹 3.0 시대에 걸맞는 플랫폼으로 이제 다시 재탄생되는 그러한 작업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프랜드와 제페토에서 각각 만든 아바타가 공유는 안 되지만 이제 웹 시대에서 그걸 확장은 어떤 웹 기반의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아바타나 데이터들이 통합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더 나은 경험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메타버스 인더스트리에서 기술적으로 이걸 이끌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꿈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합종면에 또는 진영의 어떤 이러한 변화는 아마 내년 한반기서부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T는 나누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통합이 되고요. 또 통합됐던 것들은 나눠지는 게 IT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떤 통합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순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김민석 대표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처음에 한국에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뜰 때부터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저희는 유럽에서 주로 이제 시작을 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걸 스페이셜 웹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간에서 웹을 구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간에서 웹을 구현하려면 공간에서 지금 웹에서 우리가 PCWW에서 하고 있던 것들을 어쨌든 공간에서 3D화해서 옮겨놓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 있던 데이터를 3D로 그대로 옮겨서 조금 더 상호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면서 AI도 이제 들어가서 학습을 해야 되고 AI, 5G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해서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아는 스페이셜 웹이고 그게 지금 한국에서 말하는 메타버스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메타버스라고만 명명을 하고 지금 이제 엔터나 이쪽에서 이제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느끼고 즐기고 이런 것들로만 표현되니까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2015년부터 이 AR, VR 이런 공간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메타버스랑 똑같은 형태거든요. 공간을 만들어주고 공간에서 나의 상품이나 또는 홍보를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NFT 같은 형태의 디지털 브랜드화된 어떤 작품들도 넣어놓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판매하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메타버스를 2015년부터 그대로 구현해서 기업들에게도 제공하고 기관들에게도 제공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써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시장에 진입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현수 대표님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기술들은 계속 발전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애플 비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나왔을 때도 연결하는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연결하고 공유하고 확장하고 또 변화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완성된 이제 메타버스의 형태가 나올 것이지
이게 어떤 하나의 플랫폼이 이걸 독점한다든지 그런 형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말씀 두 분이 하신 거에도 굉장히 공감하면서도 저의 개인적인 철학은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전 한 번도 기술이 장벽이었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서비스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기술이 장벽일 수 있죠. 그러니까 상상이 너무 크면.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술은 이미 오버테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킬러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다 호적되고 있는 게 저는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점에서는 저는 메타버스를 살면서 굉장히 제가 제일 기억나는 메타버스는 디아블로라는 이미지거든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런 거. 이미 메타버스가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뭐 파티도 하고 다 생일 파티도 하고 다 했어요. 저도 다 하고. 그러면은 지금 왜 갑자기 기술이 부족해서 메타버스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러면 이제 다음 기술에서 또 엄청나게 멋진 서비스가 나오면 그 기술의 발전을 저는 엄청나게 가속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바일이 나와가지고 그 모바일에 관련된 개발 언어라든지 이 관련된 기술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니까 더 폭발적으로 빨리 발전한 거거든요. 아무도 스마트폰 안 쓰니 이거 아무도 개발 안 해요. 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는 풀앤푸시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기술이 처음에는 먼저 앞서 나가고 그걸로 인해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이제 뭔가를 투입을 막 시켜가지고 만드는데 그거 중에 뭔가 터지는 게 나와요. 막 압도적으로 터지는. 그러면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요. NFT도 다르지 않습니다. 크립토펑크 나온 거 2017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때 기술은 뭐 로열티 뭐 이런 것도 없고 완전 뭐 NFT에 제대로 된 스탠다드도 없을 때예요. 근데 2021년도에 여기 지금 뭐 모더레이터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볼데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걸로 커뮤니티 형성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뭔가 재밌는 건덕지가 생기니까 지난 2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컨트랙트 스탠다드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 전에 3년보다 지난 6개월 훨씬 더 많이 발전했어요. 그럼 원래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안 했을까?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쓰는 거에 더 관심이 많이 가고 개발 인력이 많이 붙기 때문에 저는 메타버스 제가 되게 좋아하고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입장에서 진짜 재밌는 콘텐츠, 킬러 앱, 킬러 게임, 킬러 뭐 재밌는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활용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다 붙어서 쓰기 시작하면 1년, 2년 뒤에도 충분히 뭔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거에 관심 많은 이제 관점이고 그 기술하고 서비스는 항상 이렇게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 양쪽의 의견이 저는 팽팽할수록 되게 산업적인 발전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측에서의 메타버스에 대한 관점은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나타내줄 수 있는 도구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콘텐츠 퍼블리셔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메타버스들이 존재하면 좋고 입점할 수 있는 채널이 많으면 좋고 그 중에 잘 되는 곳이 있으면 저희는 사실 속된 말로 전쟁입니다. 그 안에 저희가 입장이 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양한 메타버스 채널에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 계신 팀엑스 대표님께도 저희가 좀 미팅을 요청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저희 콘텐츠를 좀 어떻게 같이 협업할지 그런 포인트를 찾아볼 것 같은데 좀 지금 이제 어떻게 말을 할까 좀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고기라는 원물이 있고 사람들이 먹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저희는 콘텐츠를 이제 원물이라고 접근을 했을 때 숯불로 구워서 먹기도 하고 전자레 인지에 돌릴 수도 있고 프라이팬에 튀길 수도 있고 익힐 수도 있고 찔 수도 있죠. 근데 이 고기라는 원물이 유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되는 거고 메타버스도 유사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식으로 접근되든 내 기호에 맞는 어떤 접근법이나 상품들이 존재할 거고 유저들은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내 기호에 맞게 취사 선택을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취사 선택되는 플랫폼 안에 저희 콘텐츠가 있으면 저희는 베스트인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느 시대의 기술들이나 그렇겠지만 굉장히 좀 빠르게 선점을 해서 이쪽 시장을 빠르게 리딩을 하는 어떤 굉장히 좀 강력한 플랫폼이 출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저희는 그런 플랫폼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사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콘텐츠를
다양한 방법으로 담아줄 수 있는 도구로서 좀 메타버스 채널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이제 질문은 하나만 제 모든 분에게 드리고 싶은데 19년부터 이제 커뮤니티 그리고 유틸리티가 이제 땡하는 거고 소울바운 토큰부터 해서 인증서 뭐 다양한 NFT 기술이 나오는데 물어보실 때 2023년 하반기 혹은 24년에 좀 기대할 수 있는 NFT를 통한 좀 새로운 트렌드 좀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분씩 답변 들으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내년에 이제 과학으로 좀 잡고 있는 게 새로운 걸 만들고 싶진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NFT라는 새로운 말로 고객들을 유인하고 싶지 않고 디지털 상품이지만 기존의 웹2 시장에서 잘 먹혔던 공약법대로 저희는 웹2 유저들에게 접근을 하려고 공약법을 진행하고 있고 예를 들면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것들 그리고 유저들이 굉장히 친숙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곳에서 저희의 새로운 상품들을 계속 내비쳐가는 그런 전략으로 내년을 다가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있긴 한데 그 짧게 그냥 하나만 얘기하면 저는 소셜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연결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될 거다라는 게 이제 되게 제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분야고 그 관점에서 이제 이 NFT가 굉장히 잘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다른 형태로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한국도 굉장히 커뮤니티가 엄청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회식 송년회, 신년회, 뭐 동아리 모임, 뭐 동문회 뭐 가다 보면은 거의 그냥 1년이 다 가는 그런 건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다른 형태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토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뭐가 담겨있든 간에. 그래서 그 연결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메타버스에서의 공간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저는 되게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앞으로 뭐 2, 3년 사이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의 중점 분야는 메타버스, 사스고 누구나 사람들이 들어와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드는 이 스페이셜 웹 시장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와서 그 안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의 공간 안에 있는 그런 NFT들이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NFT들이 많이 들어와서 소셜로 또는 이제 네트워크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NFT들이 좀 많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TMX그룹은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 해서 슈퍼앱이라는 거대한 IT적인 파도를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저희 스튜디오를 통해서 많은 사용자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이 2D가 됐든 3D가 됐든 공간이 됐든 창작물이 됐든 또 만든 거에 대한 가치를 블록체인으로 감싸서 그 소유권에 대해서 보장받고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플랫폼 저희가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바라보는데 NFT 아트 콘텐츠 시장이라는 곳에서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스튜디오를 통해서 굉장히 쉬운 사용성을 기반으로 많은 분들의 이 아이디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은데 시간 제한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대표님께서 좋은 발표 이후에도 좋은 질문들에 성실한 거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세션